스텐트 시술이 수십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최초로 하신 거죠.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애니 제임이라는 그 학술지가 우리나라 의사 중에 처음으로 애니 제임에 쓴 거 아닙니까? 애니제임에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이 전 세계 표준을 바꾼 거네요. 중심이 됐죠.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인 거. 그 이제 스텐트 시술이나 이런 것 쪽에서 하다 보면 VIP 환자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듣기로 굉장히 유명한 VIP 환자인데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우리 박성준 교수한테 이렇게 몰래 와서 시술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는. 네, 있었습니다. 누구 금방 아실 분이었죠. 그때는 제가 하는 저간동맥 스텐트가 표준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그분은 나라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수술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그게 굉장히 그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밤에 옮겼었어요. 일요일 밤에 이제 원래 있던 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저도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월요일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이제 스텐트 하는 거죠.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래서는 예, 성공적으로 잘 넣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아주 저쪽 병원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하여튼 뭐 이 환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하여튼 왜 박승정한테 갔어? 뭐 스텐트 넣었어? 여러분 그때 제가 뭐 병원을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만화 웹툰으로 하나 냈어요. 그 박 교수님이 하는 그 왜 국제 학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무슨 T 뭐였죠? 그게? TCDAP. 예.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한 게 그걸 37살 때 만드셨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런 셈이죠. 그게 28년쯤 됐으니까. 그러니까 37살 그 조교수 정도 되는 그 교수가 국제학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나는 이 배포와 그게 참 대단한 그때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막 스텐트도 우리가 막 하고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우리 또 큰 행운 중에 하나는 심장 치료 시술이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발전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치료 시술이. 그래서 에듀케이션이죠, 일종 교육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아주 새로운 방법이었죠. 우리가 수술하는 거, 시술하는 거를 직접 라이브로 이렇게, 막 보여주고 띄워주는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금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국내 심장학회보다 훨씬 더 외국에서 참여율이 더 높고 뭐 4천 명 뭐 그냥 코엑스 빌려서 하시고 막 하잖아요. 너무 위험하게 막 이야기하시고. 원래 이렇게 약간 젊은 시절부터 도전적이고 그러셨나요?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하여튼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산병원 옮겼을 때 세컨맨이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막 병원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 막 모여서 저는 지금도 그 시절이 굉장히 좋은데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기존에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학병원 뭐 서울대, 연대 뭐 이런 대학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극복하느냐.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였어요. 신흥 주자니까. 신흥 주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저희는 재밌었습니다. 그 내분에서 그 에너지가 그럼요. 야 우리가 한번 서울대 뭔가 해서 이겨보자. 네, 뭔가 야, 달라져야 이겨보자. 되니까 이제 그런 건 많았죠. 우리가 신생 병원이지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었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다 데이터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정말입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차별화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진료 행위를 컴퓨터 베이스로 데이터화했어요. 그게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그렇기 그거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부터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날로그로 써서 무슨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논문 쓰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모든 데이터 우리가 뭐 혈관 조영수를 한다든지 스텐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컴퓨터 데이터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쭉 소팅하면 그냥 논문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만 있고 주제만 있으면 논문 툭툭 써내는 거죠. 그게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쌓였겠네요. 지금 저희 논문요 800편 이상 써서요. 이야,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배우러 오죠. 뭐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진짜 미국에 가서 맨날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 거꾸로 미국 의사가 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하고 와서 배우러 왔으니 뭐 우리 또 박 교수님이 79년 인턴 세브란스 병원 인턴할 때 저희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소위 말하면 일개 인턴이 의학 칼럼을 썼단 말이죠. 야, 그것도 일종의 보면 사건인데, 그거 어떻게 조선일보에 그 칼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글을 좋아했을 때라서 그때 이제 정말 전문 시인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해 줬어요. 사실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갔었던 약간 거 그쪽에서는 이제 모르겠는데 박순영이가 글 좀 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쓰게 됐죠. 그러면 그 젊은 의사로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쓰게 된 거죠. 저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하여튼. 글을 잘 쓰고. 감사합니다. 원래 좀 문학 네,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삶 자체를 또 이해하는데도 큰 그런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그럼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명의 뭐 저는 이제 그런 정의나 이런 걸 이렇게 썩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영화나 뭐 이게 들은 거 보면 뭐 사람의 생사를 뭐 가르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 옆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봐주고 위로가 되고 사실은 그게 뭐 저는 의사의 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환자의 다양성이나 이런 걸 이해해서 도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환자한테 해가 되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막 과장되게 뭔가 우리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위험보다는 좀 더 커지죠. 그 미국 심장학회가 열리는 기간에 심장학회 대가들이 다 가는데 그 기간에 한 달 동안에 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술의 생존율이 더 좋더라. 물론 좋더라. 이거. 그 분석을 했더니 대가들은 너무 도전적으로 이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학회 가서 비어 있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이게 지금 교수님이 없으니까. 전 아주 확실하게 동의해요.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놔두면 되는 그럼요. 건데. 그래서 요새 박 교수님은 오히려 스텐트 시술을 이왕이면은 적게 하자. 네. 여태까지 이제 조영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눈으로 50% 이상이면 전에는 그냥 무조건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50% 좁아졌으면 스텐트 넣자. 그럼요. 근데 문제는 50% 좁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형태학적인 그런 협착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생리적인 예를 들면 뭐 혈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모양만 본 거죠. 그렇죠. 실제로 혈류를 재보니까 혈류가 최소한도 아주 맥시멈으로 우리 이렇게 다 혈관을 확장시켰을 때 20%가 떨어져야지 협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혈류가 그렇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여태까지 50%면은 병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80%가 좁아져 있는데 혈류를 재도 혈류가 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좁아만 있지 잘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보는 거를 절대로 믿지 마라. 협심, 허혈의 증거가 없을 때는 혈관의 혈류를 재라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진료 지침의 1번입니다. 1번 A. 일단 혈류부터 재라. 그럼요. 나라에서 볼 때도 그게 사실은 보험 수가나 이런 걸 봐도 경제적으로 코스트 이펙티브 하잖아요. 엄청난 의료비가 세이브되는.
제도적인 게 좀 이렇게 보충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심장 치료에 가장 많은 심장 치료를 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혈류 검사를 도입하고 나서 스텐트를 넣는 환자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죠. 40%. 기존 방식이라면 해야 될 환자들의 40%는 이제는 스텐트를 안 넣는 거네. 맞습니다. 그냥 약으로 하는 거네요. 야. 할 필요 없죠. 뭐 하시는 게 다 최초고 뭐 최고 기록이 많은데 그 대동맥 협착술을 갖다가 맞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맞습니다. 해주는 거 그거를 또 우리가 최초로 시작하신 거죠. 정말 히스토리가 얼마 안 됐는데 2010년도에 미국에서 임상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택된 환자에서는 수술하고 비교했을 때 스텐 시술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시작할 때 그건 이제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가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은 시술의 성공률도 그냥 97, 8% 되고요. 아주 잘 할 수 있고 효과도 좋고 그리고 아마 동남아에서는 저희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볼륨도 많고 퀄리티도 좋고 결국 궁극적인 골은 치료 시술이 발전하니까 수술을 대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심장병 치료의 석학으로서 심장병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지만 전 담배 안 피시면 정말 하여튼 8년에서 10년은 더 오래 사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찌지 않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그냥 뭐 운동하고 맛있게 먹고 잘지. 자, 지금까지 어떤 그 심장내과 의사로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개척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논문으로 입증하고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님의 한 인생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명의를 만나는 명예의 전당 박승정 편을 마치겠습니다.